이번에는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취득을 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금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데 사용된 원가는 재고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저 반면에 매입이 아니라 매출하는 데 사용한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생산 시 발생하는 원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조원가죠. 생산하는데 발생 원가는. 제조원가가 나중에 제품의 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 발생한 원가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나중에 구성하는데 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기? 비정상적.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뭐 자, 기타 비용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니까 기타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성격인 것들이 있어요. 제조원가 성격인 건 나중에 제품이나 제공품의 원가를 구성하겠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원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제품이 완성됐어요. 제품 완성된 다음에, 자, 이거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입니다. 자, 원재료의 보관 원가.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원재료의 보관 원가는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고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겠지만 상품의 보관 원가는 자, 이거는 재고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발생한 거여서 상품의 보관 원가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선적지라는 게 있고 도착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자, 수출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월 한 8일쯤에 자, 선적을 했어요. 한자 중에 배선이라는 한자가 있고 쌓을 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배에 물품을 실어서 보냈다고 할게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 1월 5일쯤에 도착했다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자,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12월 28일 날 자, 선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매입하고 있는 상품, 이거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때 선적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적지 조건. 자,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선적지 조건이죠. 그래서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한다. 그러면 선적하는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착지 조건이면 내가 물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거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결정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선적하는 시점에는 아직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도착해서 상대방이 이거를 이제 거래를 수락을 할 때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착지 조건인데 자, 매입 한번 먼저 볼게요. 매입. 자, 매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매입의 경우에는 선적지 조건이다. 그럼 12월 28일에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도착지 조건이면은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 아직 나한테 도착 안 했죠. 그럼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저 반대로 매출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자,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제 매출을 해요. 그럼 선적지 조건, 선적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선적지 조건으로 매출을 했다면 판매돼서 없어진 거죠. 자, 선적지 조건으로 매출을 했으면 우리 수중을 떠났으니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도착지 조건으로 매출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걸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제 중소 제조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자, 중소기업인데 제조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판매하려고 했더니 좀 어디에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소비자한테 홍보도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에서 제품을 예를 들어 뭐 홈쇼핑 채널에 이렇게 인도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신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 홈쇼핑에서 소비자한테 대신 이제 팔아주는 거, 이러한 거래 형태를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중소 제조기업을 자, 위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제품을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위탁품이라고 합니다. 위탁 뭐 상품. 자, 여기에서는 뭐 제가 여기 제품으로 적었으니까 자, 위탁 제품으로 적어 볼게요. 저 그럼 이제 홈쇼핑 입장에서는 자, 이 홈쇼핑을 다른 말로 이제 수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수탁 상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홈쇼핑에서 물품을 못 팔아요. 그럼 다시 이거 되돌려 주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위탁 상품은요. 위탁 상품은 자, 이거 수탁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위탁자의 소유로 봅니다. 자, 이거 소비자한테 매출하는 것도 위탁자의 매출로 기록해요. 자, 이거 홈쇼핑은 대신에 판매를 대신해주고 판매 수수료가 이제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거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저 그리고 시용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용 판매. 우리 회사 물건 써보시고요. 마음에 들면 의사 표시하세요. 그때 저희가 거래로 인식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시용 판매입니다. 그럼 거래 상대방이 아직 매입 의사를 표시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구입 안 할 거면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입 의사를 표시받지 않았으면 그냥 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만 매입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제 매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은 안 했는데 자,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문제는 옳은 거 물어봤죠. 2번은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잘못됐고요. 저 그 다음에 3번.
자, 간접원가죠. 간접원가, 직접원가는 포함되지만 간접원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자, 여기까지 4.2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봤습니다.